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그리고 세 번째로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일봉상에 3월 23일날 종가에 산 뒤에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금요일날 시세가 나올 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매수를 이때 종가상 했고요. 좀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제 오히려 밑에 한 5,630원 정도 왔으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 추가 매수는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것에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일봉을 봤을 때 얘는 신규주였습니다. 신규주였고 어제 목요일날 종가에도 매수를 했고요. 제가 원하는 구간에 와가지고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매도를 금요일날 했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했고요. 1차, 2차. 이게 조금 2차 매도를 15,600원 여기다가 걸어놨었는데 15,600원이 그때 VI더라고요. 근데 그 VI를 제가 VI 전에다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2차 매도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뭐 한 6%, 4% 정도 되고 갤럭시아도 한 4.8% 정도 수익이 났고요. 2차 매도 좀 떨어졌을 때 매도한 거라서 좀 많이 깎이긴 깎였네요. 그리고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니뮤직을 영상을 이제 3월 24일 수요일날 찍고 나서 목요일날 안 찍었었는데요. 그 지니뮤직 이 타점 3월 25일날 매매할 타점을 뽑았는데 매수는 여기서 됐고요. 근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럼 패스죠. 일단 손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헤인은 좀 수익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 구간에서 기다렸는데 오진 않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장중에서도 여기 샀으면은 보시면 손절가가 7,320원인데 7,330원까지만 딱 내려왔다가 손절은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본전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더니 금요일날 시가가 좀 뜨면서 이제 매도가 됐고요. 한 4.3%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네요. 디스플레이 태그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 목요일날 매수했을 때 여기 아침에 매수가 됐는데 매도가가 여긴데 매도가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 봐야 될 게, 이제 매수가가 여긴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면은 중간에 좀 떨어졌을 때 자기만의 마지노선 같은 개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뭐 2%든지 3%. 근데 그 수익이 만약 마이너스로 꺾이면은 마인드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시면 3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제 매수 구간이 여기였죠. 매수 구간이 여기였고 상승을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올라와 줘가지고 목표가가 여긴데 오진 않고 다음날 끝이 났죠. 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갭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이 봉을 봤을 때 3분봉을 봤을 때 특정한 이런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깨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익절선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수익은 깎이더라도 손실이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익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실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TNR 바이오팹은 그 선을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를 그었던 게 지워져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매수가 아침에 바로 됐고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가 된 뒤에 바로 이제 수익을 줬습니다.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한 6%나 되네요. 역시 강했던 종목인지 수익을 크게 줍니다. 상승률도 크고요. 일단 이 종목들은 다 매도가 됐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들 한번 뽑아봐야겠죠. 오늘은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을 보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중장기로 해봐야 뭐 특히 막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이 종목들을 제가 또 살 거거든요. 저 혼자 이제 한 3개월 동안 중장기 연습을 좀 하려고 좀 넣어놓은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 목표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매매 그 종목들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또 단타를 하는 종목도 있는 거고요. 일단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하고 나서 이제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코스피가 요즘에 코스닥에 비해서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음봉도 많이 나오고 코스닥이
코스닥을 잠깐 보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올 때 이제 코스피가 좀 좋은, 이게 보면은 음봉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면서 코스닥에 비해서 약세가 나왔는데 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좀 상승이 나오더니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쌍바닥이라는 게 바닥이 하나, 바닥이 두 개 나와가지고 이 쌍바닥의 모습이 좀 나와준 건데요. 일단 이 모습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역시 금융투자가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는 역시 기관계 단타 세력이죠. 그리고 느낌이 있었던 게 며칠 전에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이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월 초부터 해서 막 연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죠. 지속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제 주식 비중을, 정해져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어젠가요, 그러니까 목요일인지 금요일날 연기금 이거 주식 비중 늘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결론이 없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 주식 비중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아쉽네요. 연기금 이거 좀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 지금 코스피 모습은 좀 그래도 이런 쌍바닥까지 만들어준 모습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지 좀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이 며칠 화요일날 음봉이 좀 나오면서 이 5일선을 깼지만 5일선을 깨도 11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뭐 바이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종목들 중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기운은 좀 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섹터에서는 좀 상승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코스닥 쪽에 과연 얘가 여기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11선을 타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게 딱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이 11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위까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1,400억 금요일날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얘는 여기 양매도를 했네요. 이 코스피랑은 좀 다르고요. 금요일날 보면은 이제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이었네요. 657개 상승했고 646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은 좀 다시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3월 9일날 1140원대까지 올랐다가 요즘에는 다시 1120원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환율이 내려오는 건 좋아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월요일날 관심 종목을 한번 뽑는다고 했죠.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얘네들 이 성보화학부터 제일테크노스 까지 제가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했죠. 한 50만원을 계좌에 넣은 다음에 한 10만원 정도, 한 종목이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시세를 조금 저점 구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시세를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쭉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너무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항상 올라가는 중에 생각하는 게 여기가 저항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간에 파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지나고 나면은 40-50% 올라가 있던 종목 한 10%만 먹고 판다거나 뭐 그런 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소액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보화학, 얘는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윤석열 그 테마에서 대장주들이 있고 존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그냥 이 구간에서 덕성이든지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얘는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근데 성보화학은 아직 상승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방은 얘는 이제 쿠팡 관련 종목인데 좀 낙폭과대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제 쿠팡 상장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길래, 이 구간 6,55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하고 있길래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으로 엮여있던 그런 종목이고요. 얘도 주가의 위치는 높습니다. 높은데 최근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얘가 상승이 3월 23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급하게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게 상승이 뭔가 여기서 이게 고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됐는데 이 구간에서 특정한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길래 한번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은 제가 산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 사는 게 아니라 한 이런 구간에 오면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여기 손절 잡고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어떤 모습을 기대하냐면은 이렇게 하락을 나왔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꺾이는 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 종목들이 다 그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보제약은 이때 이제 나파벨탄 종근당바이오랑 엮여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식약처에서 나파벨탄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개파락 시간에 개파락을 한 뒤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그동안 이 종목이 여기가 시가고요. 종가 다 보면은 이제 시가 종가 있으면 종가가 시가를 못 넘는 날이 연속이 되었는데 오늘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시가가 있죠. 시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가를 조금 밑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가를 돌파를 해주는 이런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오늘 나왔거든요. 금요일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시세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한번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강했던 종목이고 여기 이 앞에 상승을 할 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한번 얘는 손절 잡고 어찌 높은 구간이니까 금요일날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있죠. 42,200원 여기를 손절로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가 여기 떨어졌을 때 매수가 되면은 이런 데서 하면은 여기 손절 걸고서 했을 때 여기 깨지면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일단 깨지면은 버려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금속 구리 가격이 이 상승이 나올 때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데요. 얘도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이어져 나왔는데 최근에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봉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시가가 나오고 시가 밑으로 빠졌다가 시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위에서 끝이 났죠. 시가 위에서. 그럼 이런 데를 저는 이제 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중장기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 거고요. 포스코 강판 얘도 그동안에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 특정한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저는 이 구간을 또 시세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할 수 있는 그 가격대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종목도 넣어놨습니다. 아프리카TV는 누구나 다 하시는 이제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사죠. 근데 요즘에 이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이다 하면서 이런 방송들을 또 많이 보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근데 이 안에서 하락을 하면서도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또 기관에서 지금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이 또 오늘 금요일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5일선 위에서 계속 아직 주가가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종목을 좀 넣어놨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 인수로 해가지고 좀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 빗썸 인수가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얘도 지금 21선 위에 아직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좋아하는 움직임도 나와가지고 얘를 또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손절가 안 깨면은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CTC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똑같이 쿠팡 관련된 종목이었고 지금 보면은 KTH가 이제 최대주주 KT에서 콘텐츠 확보랑 디즈니 플러스 협력 관계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얘랑 엮여가지고 KCTC가 엮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KTH 상한가 갈 때 얘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얘네들이 한 번 또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손절가 잡고 하는 거고요. 알로이스도 OTT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또 디즈니 플러스랑 엮여 있는지
디즈니 플러스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요즘에 계속 디즈니 플러스가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원하는 구간대는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주가가 여기 있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는 이런 구간에서 살라고 좀 관심 종목으로 넣었거든요. 사면은 그래도 손절을 할 때 짧게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컴퍼니 K 이 종목은 얘는 쿠팡 얘도 이제 크래프톤이랑 엮여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창투사 테마로 해가지고 IPO 요즘 많이 나오죠. 뭐 쿠팡이든지 마켓컬리 이런 유들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도 IPO 기대감으로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이 높은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매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러시아 백신이랑 엮여 있던 종목이죠. 이 구간이 조금 가격적으로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얘도 똑같이 그냥 한번 손절 잡고 스윙 들고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흥국 F&B도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마켓컬리 미국 상장 관련된 회사죠. 근데 금요일날 갭 상승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한번 여기를 또 손절 잡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손절 잡고 여기 떨어지면 한번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공업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이 단기간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근데 크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는 물론 높은 상태지만 이 위에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21선이 딱 아직 밑에서 있기 때문에 21선 생각하면서 최근 저점 잡아가지고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농화성인데요.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그동안 올랐었는데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로 해가지고 이제 올랐었거든요. 근데 얘가 분명 저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또 5천억이나 터졌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구간이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도 똑같이 여기 저점을 지키면은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하려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차트는 높아요. 지금 높지만 얘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뭔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단봉으로 봉이 짧죠. 이 짧은 봉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얘네들을 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창투 얘도 아까 컴퍼니 K랑 같은 IPO 종목이고요.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창투사 이런 종목들이 이 위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크래프톤 이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 상승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손절로 잡으려는 구간이 여긴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번 잡아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올라가면은 못 잡겠죠. 그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차트는 괜찮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두올은 그러니까 현대공업이랑 좀 엮여가지고 자동차 부품 주거든요. 이 종목도 21선 딱 위에 있고 지금 이 모습도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앞에 이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EID도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이 그냥 이수앱지스랑 똑같이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차트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얘도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KC피드는 얘도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마켓컬리 상장 관련된 대장으로 금요일날 상승 시간에서 10% 정도 떴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손절 잡고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미래에셋벤처도 마켓컬리로 좀 엮였고요. 얘도 결국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아침 시가갭을 띄워놓고 장중에 계속 밀렸죠. 근데 같은 모습들이고 근데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얘네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온미디어 얘는 이제 또 OTT 관련 종목이고 중동 아프리카의 최대 통신사업자 에티살랏의 인공지능 셋톱박스 공급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들은 좀 자세하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고 여기서도 저는
좀 빠지지 않고 이게 주가는 참 높아요. 높지만 앞에 있는 이런 산들 있죠. 이런 산들을 지금 넘어가기 전에 물량 매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한번 얘가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 구간을 딱 잡고 손절 안 깨면은 쭉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재무 같은 것들을 좀 봐줘야겠죠. 재무가 좀 꺾이긴 하지만 아예 적자가 나고 이런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재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좀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면 좋고, 그다음 위지트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비덴트보다 좀 약해요. 약하긴. 비덴트는 빗썸 인수라는 그런 큰 재료가 있는데 얘는 그거에 따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차트는 지금 좀 바닥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애니눅률, 얘는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요.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얘는 좀 단타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높지만 5일선 여기 손절 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웹젠도 얘가 그동안에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 박스를 만들면서 매집을 했거든요. 매집을 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괜찮고요. 지금 이 기관 수급이 참 좋아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지금 깨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높기 때문에 손절 잡고 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덕성, 얘도 윤석열 관련 테마 종목이고요. 얘도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에 손절 잡고 한번 단타 정도 해볼 생각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KPM테크는 얘는 이제 투자사 휴머니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FDA 또 승인 이슈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끼가 좋습니다. 물론 재료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야겠지만 한번 상승할 때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사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21선 아직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얘도 최근 저점 이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구형테크는 얘도 이 자동차 부품 테마이기도 하고, 요즘 아이오닉 현대차에서 나오고 나서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가 이 높은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그럼 얘도 어차피 실적은 있으니까 지금 관심 종목 넣어가지고, 이건 기아차랑 좀 엮여서 가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그래서 얘도 손절 잡고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제일테크노스도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요. 옛날에 이런 윤석열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크게 앞에서 먼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힘이 없거든요. 근데 힘이 없지만 이 구간에서 성보화학이랑 똑같이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고,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을 따로 뽑는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매수를 중단기 연습을 하면서 매수할 종목들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괜찮은 종목 있으면 한번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